대국 공신, 전문 공신, 벽산 공신, 공신 종류도 많지만은 700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705명입니다. 거기에 험마 공신이라는 친구는 딱 한 사람입니다. 험마 공신. 그만큼 말을 많이 받침으로 해서 나라에 큰 기여를 했다. 누가 이 공신이라는 칭호를 줬느냐? 글쎄, 이 교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누가 줬는지 모르지만은 광해의 임금이 준 게 확실합니다. 광해의 임금.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광해는 15대 임금이고 15년 동안 조선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광해군으로 남아 있어요. 하지만 그 아버지인 선조는 14대 임금인데 전쟁 2번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바로 1592년 임진왜란과 정묘호란입니다. 정유재난입니다. 다음에 15년 동안 광해군 때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인조반정에서 허무하게 정권을 내렸습니다. 인조 때 가장 치욕적인 삼전도 구두배를 올렸습니다. 청태종한테. 그리고 그때 말로 그러면 말 좀 맞춰봐. 제주말을 또 몇백 마리 맞췄습니다. 헌가공신 김만일 할광이 말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자, 여기에서 전쟁 2번을 겪은 사람은 전부 선조 대왕, 인조 대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쟁을 미연에 예방한 강홍립을 보내서 등거리 외교를 잘하게끔 해서 전쟁을 방지한 험마공신이나 칭호를 또 수여한 15대 임금, 광해 임금, 광해군으로 남아 있습니다. 군이 누굽니까? 군은 서자 왕자한테 붙여진 거 아닙니까? 대군이 아니라 군. 역사 바른 역사입니까? 저는 역사를 반 믿습니다. 그래서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1910년에 읍성철필과 조선기종령 지금 역사책이 등록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친일서관이 계속되고 있다는 반증이 있거든요. 어쨌든 광해 임금이 1641년 7월 초하는 날 여기에서 죽습니다. 제주에서. 가물다가 엄청나게 비가 왔습니다. 제주 사람들은 그 비를 광해우라고 했습니다. 대왕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제주 백성을 어여삐 여기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대왕 만신의 나시. 제주 사람들은 광해군이라고 안 했어요. 대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저는 광해 임금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광해군이 아닙니다. 광해 임금, 임금 광해, 광해 대왕 이렇게 하는, 물론 뭐 종묘다 묘다 그런 복잡한 거 죽어서 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어서 인조 반정으로 해서 험하게 끝나버렸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 세초도 제대로 안 되고, 자, 험마공신 김만일, 다음에 은광명세 김만덕, 만자 돌림네. 책에도 썼습니다. 제주에서 4사람이 만자 돌림 김만덕 제일 위에 1392년 조선이 개국하자 나 당신 밑에서 벼슬 못하겠습니다. 김 너 죽을래? 아니 살려만 주십시오. 그래서 제주 유동 사람이 있어 이계인 김일임씨 자정수 중하 입도주인 김만희 하로. 김만희 하로. 물론 나중에 10년 후에 풀려서 돌아가고 그 손자 김예가 제주에 정착해서 박씨할망과 정착해서 후손을 낳았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김씨 중에 가장 벌쪽이죠. 가장 벌쪽입니다. 자정수입니다. 다음에 200년 단위입니다. 200년 단위. 1392년, 1592년 임진왜란 말 많이 맞춰서 같은 우리 김만일 할방. 다음에 1792년 플러스 2, 1794년 가빈년 흉년 들어보셨죠? 가빈년 흉년 때도 그래도 먹다 남은 게 물이요. 하는 말도 있었지만 가빈년 흉년 때는 자기 똥도 못 먹었죠. 자기 똥도 못 먹었죠. 그렇게 삶이 어려웠습니다. 6만 인구 중에 10,000명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이게 조선왕실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김만덕 할망이 관월 기적이 있어. 참 대단한 할망이에요. 여기서는 대충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이제 나와가지고 했는데 요거 알아야 돼요. 500석을 사왔습니다. 500석 이상. 300석 그을림을 사온 사람도 있습니다. 고한노비가 사람이에요. 100석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조대왕이 나라도 못하는 것을 제주 사람들이 했구나. 그 백석이사 사원사람 명단 적어내라. 그때 4사람 올라가요. 4사람 올라갔을 적에 우리 정조대왕은 제일 위에 올라가 있는 김만덕을 보고 남자라고 생각했을까요? 여자라고 생각했을까요? 남자라고 생각했죠. 어디 옆을 중부시대에 여자가 사업을 하고 큰 부자가 됩니까? 상상도 못한 거예요. 이것을 안 정조대왕이 난전을 계획하기 시작한 겁니다. 개혁군주 정조대왕의 일대기를 보십시오. 우리 김만덕 할머니한테 배운 게 많아요. 근데 육성의 교육도 안 돼. 다행히 한번 김만덕 기념관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할망이 언제 돌아가냐? 1820년 돌아갔습니다. 1820년. 그때 1840년 누가 왔냐면은 수사 김정일이 왔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 써준 편의 글이 그 손자 제사를 모시는 손자한테 써준 게 은광연입니다. 은혜로운 빛이 세상을 넘치겠다. 참 이쁩니다. 한자 사자서는 너무 이뻐서. 그래서 김만덕 할망을 좀 안다고 얘기하거나 은광연세를 넣어서 얘기해 주십시오. 은광연세 김만덕 할망. 자, 헌마공신 김만덕 할망 공신 중에 헌마는 유일합니다. 그리고 200년이나 앞서 산 사람이기 때문에 기록이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분이 교지를 받았는지 다음에 뭡니까 점을 써서 이렇게 과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지금 어린 분이에요. 저는 글쎄 부인 보니까 육지 성씨예요. 성씨가 2분이라서 그러면 성씨를 봤을 적에는 육지에서 과거에서 봤으니까 거기에서 부인 2분이 만나나 또 그렇게 했더니 또 어떤 사람이 아니 그러면 거기 뭘 이건 갔다가 거기서 또 만난 거 아닌가 하는 얘기도 없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다만 승정원 일기라든가 등에는 헌마공신 김만희 헌마공신 분명히 나오니까 헌마공신은 분명한 것 같고 다음에 과거에 급제했느냐 안 했느냐는 이거는 지속적인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그 글 중에 길루에서 도로명에서 선한 이름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어떤 헌마공신 김만희가 있죠. 헌마공신 김만희가 길 중에 제일 길 겁니다. 다음에 만덕로가 있지만 만덕로 쬐끔은 보고. 그래서 지금 선한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는 도로명이 약 25개쯤 되는데 그 중에 좀 재미있는 거 하나만 소개를 하겠는데 버스 정류장 이름에 오흥태 버스 정류소라고 있습니다. 오흥태. 혹시 여기 난산이 분이 있을까? 난산이. 성산 난산이에 가면 버스 정류소 이름이 오흥태. 오흥태가 누군가? 이름 들어봤는데 대단한 이름입니다. 영조 때 인전환이 일어났는데 인전환이 일어났을 적에 경문을 돌려가지고 경문을 돌려서 처부수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많이 끝났다가 못 갔습니다. 근데 창의 경문이 너무 좋아서 정조대왕이 이걸 알고 정조대왕이 신낙수라는 목사를 보내가지고 어사를 보내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 나중에 제주 목사를 합니다. 신낙수로. 그래서 이 목사로 하여금 오흥태 선정비를 쓰도록 했습니다. 이게 직업문화죠. 그래서 혹시 난산리에 가가더라 여기 오흥태 선정비가 정려비가 어디 있을까 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유일합니다. 버스 정류소 이름에 사람 이름이 있는 거예요. 버스 정류소 이름. 오흥태 버스 정류소.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여기 적혀 있고 다음에 중국어 하면은 우리 영웅으로 이렇게 떠봤는데 혼자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집단 지성의 힘이에요. 아무리 훌륭하지만은 그 옆에 참모들이 훌륭합니다. 특히 23전 23승 거둔 해전에는 그 백기를 안내준 사람이 누굽니까? 제주 사람이에요. 이건 나중에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주를 탈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부를 보재기라고 해요. 보재기. 또는 두모의 하지. 예, 그런 말로 조선왕조실록에 있는데 보십시오. 이거 글을 따왔습니다. 한국서는 전부배입니다. 24척이에요. 협서 장관배 15척. 호작선 우리 제주를 탈출해 가가지고 육지 사람들 안 받아줘.
그러니 해구에서 선상주, 배 위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이 베트남에서 살고 있는 선상주이 옛날에 있었다고 합니다. 제주 사람 탈출해가지고 그런 배 위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배를 잘 부를 거 아닙니까? 이게 포작선, 그 배가 포작선 46출입입니다. 이거 조선왕조실록이 다 있는 겁니다. 저 따온 겁니다. 저거 조선왕조 저는 한자 잘 몰라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여부는 사람이 논문에서 발췌한 겁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두마야지 이런 게 조선왕조실록 58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출입금지라는 걸 꼭 알아야 합니다. 왜 제주 사람들이 제주를 탈출해야만 했는지. 출입금지가 200년 동안 했는데 여자는 절대 나가지 못했는데 어명에 의해서 우리의 김만덕 할망만 유일하게 제주 바다를 지릅니다. 한방공식 김만일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광해임금 어쨌든 앞으로 15대 임금 15년 동안 조선을 통치한 광해임금은 우리 한방공식 김만일 할방과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났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게 1641년이고 우리 한방공식 김만일 할방이 돌아가신 게 1630년. 그러니까 41년 차이 몇 년 후에 제주 와서 돌아가셨는데 제주 왔을 적에 산소를 갔었다라고 추정을 해서 우리 권물 작가님이 이제 소설을 썼었죠. 권물 작가님 우리 제주 찌푸리비의 고문이기도 하고 어쨌거나 이 허마공신이라는 친구를 이제 거지를 써준 우리의 광해 임금이 1600 병자호란 일어난 다음에 병자호란 1636년에 일어났습니다. 다음에 1637년 제주로 유병 제주를 저기 강화도 있다가 대한반도 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제주로 완전히 인조가 무서워가지고 그때 행원 포구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행원에 저희 마을입니다. 행원에서는 광해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행원 포구에 제가 이제 쓰고 해서 광해임금이라고 합니다. 광해임금이라고 우리 행원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생각입니다. 엄마공식 김만일. 자, 유명한 사람들에는 이렇게 전설이 따라다닙니다. 전설. 그 전설을 믿거나 말거나 하는데 전설은 하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도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버스가 들어갈 만큼 넓지 못해서 주로 승용차를 갖고 가야 되는데 우신서 제주에서는 가장 오래된 성문입니다. 가장 오래된 1632년도 돌아가셨으니까 1600년대 중후반에 세워진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부 지방문화재입니다. 근데 여기 동자석이 있었는데 훔쳐가버렸어요. 다시 찾아서 또 놨더니 또 훔쳐가버렸어요. 어디인가 지금 있을 겁니다만은 너무나 유명한 게 때문에 내놓은 거고. 좋습니다. 이 반두기와 가면 됩니다. 반두기와 위에 민노를 가는데 이게 반두기와입니다. 이 반두기와 고종달은 고려 시대 때 사람이에요. 송나라 시대 때 고려 시대 때 귀한 사람입니다. 제주와 송나라가 가만히 봤더니 이 탐나국에 인물이 많이 태어날 것 같아서 고종단을 보내가지고 진액을 미리 결심을 박으라. 이렇게 기면을 내리죠. 그래서 완전 제주에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황폐해놓고 돌아갈 적에 한라산 신이 그때야 알아가지고 배로 변장해가지고 돌아가는 배를 바다에 수장시켰다 해서 차기도 돌아가는 것을 막았다.
그 옆에 있는 섬에서 자기도라는 지명도 생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저 용머리 바위, 이것도 고종단 전설인데, 근데 고종단의 전설을 우리 한마공식 김만일 하루방이 탄생하고 또 결부시켰어요, 제주 사람들이. 고종단이 와서 절심을 박는데 또는 빼는데 뭔가 멀리서 지켜봤는데 어땠는지 우리 김만일 하루방의 하루방, 김자신 하루방이 돌아가시니까 김구라는 김만일 하루방이 산터로 보러 갔다가 같이 길동무 대주니까 그래 당신을 위해서 내 후손을 위해 가지고 하나 줄게. 그래서 저기 가서 철심을 잘 박았다가 내가 막았다가 힘까지 막아라. 근데 힘이 약해서 거기에서 뭐가 나올 거다. 나왔으면 비둘기가 두 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한 마리는 그러면 한 마리 날아간 데는 가가지고 조상님산을 쓰고 한 마리 날아간 데는 집을 지어라.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럽니다. 한 마리 날아간 데는 그리고 아까 봤던 그 생각은 또 한 마리 비둘기가 날아간다. 그래서 생나무 나무에 앉아 있는 그 나무를 이용해서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나라가 망할 때까지 갈 거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헌마공식 김만일이 나 업적에 의해서 삼마감목관 우리 김만일 하루방이 경영한 목장 이름이 삼마장. 그 삼마장을 경영하는 우두머리 벼슬이 감목관입니다. 감목관은 대단한 벼슬입니다. 감목관은 정의 형광과 맞먹는 벼슬. 형광과 맞먹는 벼슬. 그래서 삼마와 감목관을 약 83대에 걸쳐서 200여 년 동안 하게 됩니다. 물론 이영상 목사에서 몇 년 동안 그만뒀던 적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저런 것들이 헌마공식 김만일 기념관에 전부 적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좀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반디교화시에 있는 그 김자신 하루방 거기에 올라갈 때 이 통로가 나 있어. 이거는 뭐가 인도 아닙니까? 우리 신도 있죠, 신도. 무덤에 가면 신들이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신도는 가봤는데 인도가 있는 묘는 또 처음 봤어. 이 인도가 언제 생겼을까? 후손들이 나중에 생겼는지 맨 처음에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후손들이 나중에 생겨오지 않았나 하는 소리. 근데 돌보니까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런 김만일 하루방은 책에 보니까 옛날 책에 보면 정병으로 나왔어요. 정병은 직업군인 말. 정병. 그 당시에는 뭐 유사시에 하는 군인을 보인이라고 그러고 다음에 몇 년간 젊었을 적에 하는 군인을 정병이라고 합니다. 그때 장가를 갔는데 문칙 할망한테 장가를 갔어요. 너 말을 하나 골라봐. 앞말을 고를래, 순말을 고를래? 앞말이 아닌 순말을 고를래. 잘생긴 말을 고를래, 못생긴 말을 고를래? 못생긴 말을 고를래. 이게 제주 역사입니다. 지금도 말세계에서는 순말 하나가 앞말 10마리 이상을 겁니다. 그 앞말 여러 군데 순말 2마리 있으시거든요.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래서 말목장에서는 이걸 잘 관리합니다. 순말을 앞말 사이에 여러 말 품지 않습니다. 한 말이. 다음에 그 당시 탐과 놀이들이 많아서 진짜 사직당판입니까? 정판이 개판이었습니다. 사직당파로 해서 막 싸우고 하니까 우리 김만일 할망 때도 싸워서 김만일 할망 오지 못하게 합니다. 출입금지 때문에 여정 못하게 하는 것을 정규대왕이 오게끔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 한마공신 김만일 하루방한테도 어떤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춤추고 있는데 무슨 일이? 신도에 네. 누치 할망한테 이제 했는데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 순말 못생긴 술말이 어느 날 도망갔어요. 어디 간 것 같습니다.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안마를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안마를 이끌고 또 나타났어요. 저는 이게 문씨 집안에서 전해오는 전설이에요. 근데 다른 책에서는 또 한라산을 넘다가 힝잉하는 말을 잘 달랬더니 80마리를 이끌고 나타났다. 완전히 저는 말의 생리를 안다면은 어느 게 좀 더 과학적인지. 예, 그래서 저는 문씨 집안이라서 우리 할망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판관 노래들이 말을 준말을 다 뺏어갔어요. 거의 뺏어갔어요. 그래서 시스마 종자말을 두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병신말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병신말. 이거는 역사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마고시 김만일은 그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은 말을 이끌고 장인 목장에 갑니다. 장인 이름이 있습니다. 문서봉이라는 사람. 근데 그 문서봉은 우리 할아버지 문엄봉의 형이 바로 형인데 제일 큰 형이 문시봉이에요. 5형제인데 문시봉을 모르면 제주역사 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문시봉은 1550년 을묘대변에서 3일 만에 기적을 이룬 4인이 치마 돌격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 혹시 나중임씨 있지? 나중임씨 김성조 장군하고 공공장군 나중에 부여됩니다. 명종에서 나중임씨 김성조 장군과 문시봉 장군 둘만이 제주 사람이에요. 나머지 이준이라든가 김두부는 육지에서 온 사람이에요. 제주 사람 두 사람이 제주집을 잘 알아요. 3일 만에 울미해변을 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울미해변을 혹시 나중에 쳐보십시오. 예, 울미해변의 기적을 가져온 집안이 바로 그 한마공식 김만일 할방의 처갓집입니다. 그만큼 말을 잘 다뤘던 집안이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냥 넘어가서 보십시오. 김만일 할방이 경주 김씨 입도주는 김건중 할방입니다. 김건중 할방의 아버지가 김인찬 장군인데 김인찬 장군은 이지랑과 이성계 삼자 해명을 한 아주 유명한 간부입니다. 근데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아마 이 가만한테 죽은 모습을 같아요. 그래서 제주에 낙향합니다. 혼자서 김건중 할방. 저 종돌리에 있는데 그 와서 그래도 뭔가 글을 잘 알고 하니까 토고세력의 문씨에서 딸을 주었습니다. 부인은 문씨입니다. 두 번째 김용신, 세 번째 김계수 할방은 지금 가시리 공동국장에 있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가시리 공동국장에 있고 나머지 아까 말했던 김자신, 김보, 김이홍에 이어서 우리 김만일 할방으로 이어질 겁니다. 어쨌든 이것도 가보니까 옛날 돌을 몇 개 아니고 전부 현대식 돌로 해가지고 전부 개조해버렸어요. 개축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옛날 돌이 너무 좋았는데 그대로 있었더라면 어쩌면 지방문화재 깜인데 그래서 옛날 걸 함부로 없애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겁니다. 이거. 자, 한번씩 김만일 할방 여기 우리 김덕수 국장이 계시니까 한번 가보시고 제가 준비한 건 하나의 노래입니다. 이 제일 오래된 곡입니다. 제주에서 제일 오래된 김대길 김만일 할방의 세자들이니까 초대 산막항구가 제일 마지막 산막항구가 김경우 1895년 가보게 회사입니다. 이규현 할방 목사들 참 좋은 일 많이 했거든요. 질투레비의 표정을 좀 하겠습니다.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하나 하고 인연 이어도라 인명난간 노자지라. 많이 음을 들어봤지? 그 말초 아닙니까?
말총을 이제 남정네들이 이제 오면은 안악대리 335 또는 혼자서 이제 합니다. 그때 노래 부르던 건데 장떡 같은 시어머니 안떡 같은 시어머니 이 말을 참 이 여성이 제주 여성이 노동을 운동으로 승화시킬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동요가 제일 많은 데가 우리 동네 아닙니까? 그래서 고생 같은 시동생의 영웅 같은 신부의 3절 이것만 불러보겠습니다. 물끄러 서방놈 말만 되면 못 살게. 물끄러기 뭐 문어 같은 서방놈은 아이 그냥 그래도 돈 한 푼 벌려고 망을 짜는데 부인한테 성감대를 빨리 왕자하게 빨리 왕자하게 이게 남성이 입에서 나온 사설이 아닙니다. 여성이 입에서 나온 사설입니다. 왜 자기 친딸은 그렇게 점을 주면서 왜 며느리한테는 이렇게 박정하게 되는지 그것을 암턱 꼭꼭 찢는다. 얼마만큼 제주 사람들이 참 사설이 멋집니다. 이거 아니었으면 제주 여성들 아마 삶이 더욱더 어려웠을 거예요. 뒤에 강사님 또 늦은 만나서 오셔서 저 얘기는 이 정도로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